들어왔는데요. 네, 우리 노동사고대학교 실용영어학과에서 수업을 우리 이런 공부방 운영에 송앤챈트나 다양한 활용들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실용영어학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리고 우리 실용영어학과에서 모든 독과목들을 다양하게 이수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부방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좀 전에 이제 우리 선우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용영어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공부방 창업과 관련돼서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수혜자가 지금 다양한 사교육 패턴에서 가장하게 문제가 있나요? 네네. 사교육에서 가장 특혜를 받은 곳은 공부방 사이즈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특혜를 받고 있는 공부방 전성시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공부방 창업과 관련된 내용, 어떻게 공부방 창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 한번 안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창업 전에 우리가 꼭 챙기고 가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인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 창업만 해놓으면 모든 아이들이 다 오진 않죠. 이 아이들이 오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공부방 창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과부에서 요구하기는 교육지원청이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공부방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방을 창업을 하시게 되면 개인 과외 교습자가 되시는데요. 창업 자격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나 창업을 할 수 있나요? 대학교 4년제 디그리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창업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다 창업 가능하세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이 공부방, 우리 실용영어학과에서 다양한 교과목 수료하신 다음에 충분히 활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오픈을 하실 수 있나요? 저 공부방 할래요 라고 하고서 오피스텔 얻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 계약 다 하고 그러시고서 오픈 못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여러분들 공부방은 오피스텔이 아닌 여러분들 거주하는 개인주택, 그리고 아파트, 이런 곳에서 오픈하시는 거를 공부방이라고 저희 통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사교육에서 사이즈별로 저희가 조금 나눠놨는데요. 어학원 밑에 학원이 있고요. 학원 규모 밑에 교습소라고 있어요. 상가를 운영해서 대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곳들을 저희가 교습소라고 하고요. 개인 주택에서 아니면 아파트에서 아니면 거실 하나 빌려서 아파트 통째를 빌려서 운영하는 거는 아파트 평수와 관련 없이 모두 저희가 통칭 공부방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은 누구나 다 오픈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장소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창업 가능하시니까 특히 실용영어를 전공하신 여러분들, 영어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더없이 좋은 창업 기회자가 되실 수 있겠죠? 교습 대상은 고등학교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고요, 유치원 대상도 가능하시고요, 중학생들도 가능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코로나 시대에 학원이나 어학원이나 이제 교과부에서 영업을 저희가 휴원을 권고를 많이 하고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공부방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들도 공부방 창업을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공부방 정선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공부방 정선시대는 다른 게 없어요. 왜? 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난달 11월 달에 감성어를 한번 제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들이 여러분들 부정어가 고민이라는 내용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바쁘다, 좋아한다, 좋은, 뭐 재밌다, 뭐 이런 키워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그 긍정적인 사인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공부방도 이제는 더 이상 어학원, 학원에 밀리지 않고 매우 강한 그런 커리큘럼과 시스템과 그리고 교육의 질이 있더라. 네, 그리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공부방을 운영하기에 좋은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키워드는 어디서 소트를 해오냐면요. 블로그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네, 소비자 그리고 운영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니까 이게 결코 공부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게 지금 2년 전에 그 제공한 이 키워드를 뽑은 거랑 제가 잠깐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년 전에는 뭐 이제 우리 공부방의 키워드를 뽑으면 뭐 영어 학원도 나오고, 네, 뭐 학습, 뭐 시스템, 학원 막 이런 게 나왔어요. 공부방의 그 경쟁 상대는 어디일까요? 공부방의 경쟁 상대는 네, 여러분 여기 그 제가 질문하는데 답을 달아주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일 나가는 거 앞전 시간에서 많이 경험하셨죠? 네. 네, 많이 댓글 좀 호응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 커피 쿠폰 저도 역시 쏩니다. 여러 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방의 경쟁 상대는 영어 학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맞고요. 우리 지역, 제가 차려놓은 공부방 지역에 들어오는 어학원,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주변에 외국인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쟁쟁한 분들과 함께 견주어야 되는데, 네, 이 경쟁 상대는 나 아닌 모든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저의 경쟁 상대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러면 공부방 창업을 하실 때 어떤 각오와 어떤 것을 키워드로 갖고 타겟을 갖고 사업의 운영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실게요. 여기에 지금 경쟁 상대 말고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을 운영하려면 지금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다. 특히 저희 공부방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조금 타셔야 되는데 예, 입소문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방을 운영할 때 교육을 하는 주체가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네, 학생과 아이에 대한 포션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공부방을 운영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갖고 활용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성공하는 공부방을 반드시 만드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네, 저희가 수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학생들과 함께 운영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한 입소문을 좀 내려면 홍보에 충분히 네,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부방 운영은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네, 어떤 내용들을 갖고 운영을 하면 정말 성공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서 네, 영어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부방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네, 뭐를 하고 싶으세요? 50대 중반, 네, 가능하십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공부방 원장님은 65세도 있으시고요. 62세도 있으세요. 자녀분이 출가를 다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데, 네, 뭐,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업을 준비할 때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을 할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창업을 준비하는데 작게는 돈이 하나도 안 드는 분도 계시고요. 일부는 일정한 비용에 돈을 투자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신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거를 가장 강추를 합니다. 공부방 창업은 교육을 매개로 하는 게 기본이나 잘 가르치면 홍보도 자연히 되고요. 네, 사업도 번창하시게 되는데 이거를 떠나서 교육과 사업의 포션을 어떻게 적절히 배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제가 원하는 답,
모든 공부방 사업의 주체는 교육을 하는 원장님, 네, 분이신데요. 네, 좋습니다. 사업의 포션을 더 많이 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사업의 주체는 그 공부방 운영을 하는 원장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교육 사업에 대한 교육관,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조금 나는 사업을 포기하고 좀 봉사하는 차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셔서 교육의 포션을 두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저는 감히 이거를 교육보다는 사업에 조금 더 1%, 2% 포션을 더 강점을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고 왜 사업을 하려고 결정을 하셨으며 왜 이런 창업 준비에 필요한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시고 하는지는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교육적인 사업, 네, 김수진님 너무 그 정답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왜일까요? 돈 벌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공부방은 그 가족의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좀 담보를 하고 계시고요. 가족이 전용으로 쓰는 공간도 담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가족에게 보상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버셔야 되죠. 네, 그래서 사업에 교육보다는 한 1, 2%를 더 포션을 두고 거기에 더 방점을 두고 운영을 하십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려면은 공부방 창업을 하려면은 예산을 조금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얼마가 들어갈까요? 공부방을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충 그 예산이 조금 혹시 감이 오시나요? 네. 어느 분은 500만 원 들고 네, 공부방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영어 공부하는데 돈 들이지 마세요 라는 생각 하나 갖고 있고요. 또 하나, 공부방 창업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상 몇 개와 의자 몇 개, 그리고 원장님의 교육적인 마인드가 투철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세요. 네, 어느 분은 돈은 이 정도 좀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네, 아까 교육적인 사업이라고 하신 그 김수진님, 이게 댓글이 좀 늦게 올라와서, 네, 커피 쿠폰 하나 쏘아드리고요. 네, 김영민님, 네, 감사합니다. 저예산으로 아이 사랑, 제가 원하는 게 그거입니다. 네, 공부방 창업하시는 데는 이점이 뭘까요? 큰 돈 들이지 않고 교육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육의 질을 효과를 높여서 학습의 효과를 좀 더 높이고 네, 주변에게 많은 입소문을 터뜨리면서 나에게는 고수익이 따르고 네, 그리고 학부모나 고객들에게는 정말 그 가성비 높은 그런 효과를 얻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자, 예산 돈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돈을 별로 안 들였는데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말씀하세요. 네, 수입 얼마나 올리는지 한번 제가 계산기 막 두드려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지금 휴대전화 꺼내셔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경기권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포션을 한 6대4로 보면 평균 1인당 한 22만 원 계산하면 딱 적절하신 것 같아요. 네, 21만 원, 22만 원이 초등학생 60%, 중학생 한 40%의 포션을 두고 20명이면 얼마일까요? 그런데 보통 공부방 오픈하신 분들의 평균 회원 수가 35명 정도, 그리고 조금 잘하시는 분은 혼자 50명 충분히 커버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아는 원장님은 30대 초반인데 50 몇 명 하시고요. 40대 초반인데 50 몇 명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50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40명만 계산하면 네, 계산 나오시죠? 네, 800만 원 벌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냥 저는 조금 더 욕심을 좀 버릴게요. 버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질 좋은 그 티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40명, 30명 하시는데
네, 웬만한 대기업의 그런 그 월 수입과도 버금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분 좋으셨죠? 네, 수입 계산하니까 잠깐 기분이 좋아지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수입은 그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마인드, 네, 운영의 주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고소익을 올리려면 교육의 질은 반드시 좋아야 돼요. 네, 교육의 질이 반드시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네, 전공을 저는 안 했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와 같은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실용영어학과 같은 곳에서 제2의 평생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적인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영어 독서지도사 자격증도 저희가 좀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방과지도사도 물론 있고요. 뮤지컬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이렇게 편입해서 들어오시면 GCU, 테솔 자격증까지 주니까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아이들과 티칭을 할 때, 네, 교육 전문가로서 활약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창업에 앞서서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것들. 공부방은 이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only one. 선생님 혼자라는 거죠. 선생님이 원장 역할도 해야 되고요. 청소도 하셔야 되고 아이들 케어도 하셔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계십니다. 그러려면은 혼자서 모든 걸 다 케어하기가 매우 힘드세요. 그래서 공부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공부방 키워드에서 여러분의 성공 키워드를 따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시스템이고요. 시스템이 들어오면 이 국내 영어 교육과 관련된 시스템이 한 30개 정도 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전문 교육 브랜드, 네, 이제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 너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나와 맞는 내가 원하는 교육과 추구하는 그 교육적인 목표, 네, 교육관 이런 것들과 맞는 시스템을 찾으시기는 매우 쉬우실 거고요. 충분히 철저히 조사하시면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반드시 들여오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제가 우리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모든 언어들, 워딩들을 소트한 내용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은 공부방은 특히 네, 시설 투자 비용이 없다는 거 네, 안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환경 조성하는 것도 그다지 네, 공부방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은요. 절대 그렇게 공부방에 대한 환경을 그렇게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네, 참조해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들여왔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스템이 들어오면 커리큘럼 세팅하는데 이 시스템을 만든 영어 교육 전문 기업들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영어 교육 전문가가 만든 커리큘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 과정과 같이 배치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세팅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러시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제 교육에 앞서서 진단평가도 하셔야 되고 그룹핑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요. 다양한 행정 업무 처리를 해주는 이런 LMS 같은 것도 사용을 조금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공부방 사이즈라고 해도 동시간대 아이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저는 할래요 라고 하는 그런 고객분들 만나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온라인 학습도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시라고 네, 시스템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시면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혼자 온리 멀티 플레이어가 되는 이 공부방 선생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강사 2~3명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시리라고 충분히 이용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요.
네, 수업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어떻게 혼자 그 강의를 할 때 도움을 받으실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보실게요. 공부방 운영을 하실 때는 이런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소트를 하면서 내온 내용들이 10위부터 쭉 성공적으로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이 공부방으로 공부하러 내원을 하게 되고 학부모의 만족이 높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요. 네. 한 명부터 시작해라. 기본에 항상 충실해라. 뭐 혼자 수업하니까 네, 뭐 슬럼프 관리해라. 뭐 이런 말들 다 있고요. 이런 모든 것, 특별한 공부방을 만들어라. 네, 나만의 필살기를 만들어라. 네, 우리 지금 온라인 그 강의에서 막 그 유명한 스타 강사들 많이 나오시죠? 그분들의 성공 키워드는 필살기 하나 갖고 성공을 하셨거든요. 공부방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오른 이런 특별한 공부방을 만드는 데 주력하시는 것도 꾸준히 나를 트레이닝 하셔야 되고요. 우리 그 글로벌 사이버 대회와 같은 곳에서 영어 전공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네, 다시 마인드 컨트롤도 하시고, 네,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어떤 공부방을 만들어야 될까요? 퀴즈 나간다고 사전에 이렇게 안내돼 있었죠? 네, 여러분, 네, 답글 달아주시면 2위, 저 블랭크에 어떤 워딩이 들어가야지 좋을까요? 한번 좀, 네, 나갑니다. 제가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잠깐 기다려 드리는데 뭐 BGM은 안 나가겠지만, 네. 1위, 2위, 2위부터 먼저 누가 좀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면 그분께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2위는 네, 맞습니다. 2위는 우리가 오고 싶은 공부방을 만들자인 겁니다.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없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교육의 주체가 될 우리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이 학생들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오고 싶게 하는 게 첫 번째 2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이 왔을 때 네, 우리는 공부방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성공하는 요소 중에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나만의 필살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이게 2위, 1위입니다. 네, 좋으세요? 제가 지금 여기 그 답글에 나오시는 분들은 댓글로 저희가 커피 쿠폰 쏘는 거는 댓글로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공부방 운영에 성공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자꾸만 오고 싶게 하는 공부방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 강사와 똑같이 나도 교육의 주체인 내가 특화된 공부방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자꾸만 오고 싶은 공부방 어떻게 만들어셔야 될지는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죠. 그게 교육의 주체가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꾸만 오고 싶은 공부방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 교육의 주체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나와 공부를 하면서 재밌어야 되고요. 아주 흥미로워야 되고요. 네, 쿠폰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 흥미와 재미가 왜 필요할까요? 아까 그 초등교육에서 뭐 송앤챈트와 뭐 일상 데일리 루틴을 뭐 엄마표 영어로 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왜 재밌게 즐겁게 소리를 노출시켜주고 왜 할까요? 이 아이들이 공부방은 주로 4일이나 5일 매일 가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노출의 기회를 네, 많이 주고 노출의 시간을 축적시켜주고 이 노출과 재미가 붙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영어에서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영어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 자꾸만 공부를 더 하고 싶게 되고 그리고 어느 일정 수준에 오르면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나 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공부할 거리를 자꾸 찾아가면서 네, 본인의 뭐 배경 지식을 쌓고 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오고 싶은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서, 재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흥미를 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그 사업의 주체인 공부방 선생님께서 매일 그 공부하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오고 싶은 공부방, 어떻게 만드세요? 여기 뭐 그 레벨업이라는 제가 로고를 좀 보여드리고, 뭐 다양한 이벤트 활동도 하실 수 있고요. 뭐 프레이즈북 같은 것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그 외적 동기하는 데서 매우 동기부여가 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장학금 지급과 같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정말 그 필요한 이런 그 수업 외에 특화된 공부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스템도 사용하시고 수업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게 뭐 스페셜 데이도 운영하시고요. 뭐 쿠킹 클래스도 운영하시고 하면서 운영을 하시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공부하러 우리 교실로 매일매일 올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공부방은 혼자 관리하시게 되시고요. 혼자 강의하게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불편함이 여러분의 고수익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불편한 이 혼자 강의하는 이 내용이 선생님을, 원장님을 환하게 웃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무기가 무엇이죠? 그 무기는 바로 저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영어학과에서 준비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마침 어제부터 저희가 새로운 입시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안내되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시고 또 입학하시고 편입하셔서 공부방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과목 활용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영어 전문가로서,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우뚝 서시는데 보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서포트 해드릴 수 있는 교수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많은 활용이 되시리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의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앞으로 이제 공부방 운영하시고자 이렇게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이렇게 든든한 무기 장착하시고 글로벌 사이버대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찬 미래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규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대 실용영어학과에 우리 제 스타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줄리정 교수님도 많이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